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다른 세상입니다. 네, 오늘 한 주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항상 보면 4월 달이면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마음도 좀 놀기도 해야 되고 날씨도 좋으니까 일도 많고,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날씨가 뭐 추웠다 더웠다 뭐 그러는데요. 특히 올해 제가 감명받은 일은 뭐냐 하면 끈기 있게 버티는 벚꽃을 보고서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어젠가 그제부터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드디어 이제 벚꽃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조금이라도 더운 날까지 버티려 하는 그 벚꽃의 끈기를 보고서는 나도 버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저는 좀 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날씨가 조금 이제 더워지니까 습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화장실이라든가 뭐 부엌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청소를 좀 깨끗이 하고 마음을 조금 다시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몇 주 있으면 이제 연휴가 좀 있잖아요. 그 연휴 전까지 뭔가 조금 마무리할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날씨가 더 좋아지기 전에 내 주변 정리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뭔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한데 자꾸 이렇게 더 나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라디오 다른 세상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라디오 다른 세상에서는 지금 한 책을 좀 골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규칙들, 룰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을 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 책이란 게 다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조금 책에 있는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삐딱하게 쳐다보는 것도 은근히 삶을 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지속하게 해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소개는 하지만 그대로 따라서 얘기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책 안에서 룰 세 번째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능보다 노력을 소중하게 한다. 소중하게 여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능 같은 거는 보통 잘 믿지 않는다. 끈질기게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책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저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글쎄요, 저는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 20대, 30대까지는 제가 이렇게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맨날 놀고 가능하면 하는 일이 있으면은 몰아서 치고, 그래도 이렇게 진짜 한량들처럼 엄청 놀고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소위 얘기하는
이런 책이나 선생님이나 주위에 있는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막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되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이렇게 제 젊었을 때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잘 모르는 일도 열심히 배워가면서 했고, 게으른 몸을 잘 다독여 가면서 어른들이나 직장 동료 앞에서 깨끗하게 올바르게 막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20, 30대의 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아련하게 이렇게 도닥여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남의 시간이 아니고 내가 지내온 시간이잖아요. 그 과거. 그리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그 시간을 후회하는 시간보다는 내 자신을 내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 너 열심히 살았어, 그 정도면 잘 살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물론 이제 막 똑똑하신 분들처럼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뭐 막 해보면 나는 왜 돈도 못 벌었을까, 나는 그때 왜 이걸 안 했을까, 나는 그때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났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 아니 소중하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보다는 이 소중하다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왜 소중하다고 얘기할까? 제가 이렇게 재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요, 재능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고 그러네요. 특히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타고난 능력과 훈련이나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한 능력을 모두 지칭하는 거래요. 그렇겠죠. 재능이라는 거. 그래서 재주와 능력을 합한 단어가 재능이래요. 근데 재주는 뭔지 모르겠고 능력은 뭐 대충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능력을 재주라고 그러는 것 같고, 훈련으로 획득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좀 능력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능력은 재주까지 포함한 것 같고 조금 헷갈립니다만, 하여튼 대체적으로 재능이라 그러면 타고난 소질을 뜻할 때가 많다고 하네요. 특히 유전적이나 환경적으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천부적 재능이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뭐 10명에 한 3명 정도, 3명, 4명 정도는 진짜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악을 하시거나 미술을 하시거나 체육을 하시거나 혹은 언어에서 뭐 천재적인 지능을 갖고 있거나, 그죠? 그런 분들은 재능이 있다고 진짜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 한 7, 8명, 10명 중에 7, 8명,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재능이 뭘까라는 게 참 궁금해요.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야, 너는 날 닮아서 이런 건 잘할 거야. 너는 나 닮았구나. 뭐 이런, 뭐랄까요, 암시적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막무가내로 나도 이런 걸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난 이래서 싫어. 우리 어머님은 왜 이럴까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이 먹어서 결국엔 그쪽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꼭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무슨 뭐 체육이나 아니면 정말 누구처럼 수학 천재나 이런 것만 꼭 재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랄까요, 더위에 잘 버티는 것도 재능일 수도 있고, 눈물이 잘 나는 것도 재능일 수도 있고, 아무리 체육을 하고 땀을 많이 흘려도 냄새가 안 나는 사람도 체육일, 재능일 수도 있고. 특히 저는 부러운 게 수학 계산 같은 거, 수포자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적인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재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재능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빨리 찾아야 되냐 하면 그래야 노력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나이가 이제 40대도 넘고 50대 바라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서야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이런 거는 좀 무리야. 너는 보니까 이런 건 좀 잘하더라. 너는 이런 건 못하니까 하지 마. 너는 이런 거는 괜히 말만 하지 안 해. 정도를 대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 정도 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살아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제가 요거는 잘하더라. 그런 것도 찾게도 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허망한 꿈을 많이 꿨어요. 저도 내가 조금만 잘하면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조금만 잘하면 엄청나게 큰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구나. 심지어는 어렸을 때 좀 하면 정말 유명한 정치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궈낸 것 같아요. 누가 보면은 당신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꿈이 많이 사그라지고 그래서 좀 그러네요. 싸하게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러다 보니까 헛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나한테 맞는 것을 꾸준히 집중적으로 나름 노력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만 내가 이런 생각을 좀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내가 일찍 조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못할 수 있는 걸 좀 알고, 소위 얘기하는 나의 재능을 조금 일찍 찾아봤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0, 30대, 30대, 20대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한 30대 정도, 30, 한 8, 9? 희망적으로. 아니면 한 40대도 괜찮아요. 그때 제가 찾았더라면 열심히 했을 텐데. 그죠? 뭔가 좀 한 다리는 바깥에 이렇게 빼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시간만 많으면 이것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능 얘기를 하자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재능도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재능은 존재한다. 하지만 제 생각에 오늘 라디오 다른 세상은 그 재능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재능이 무엇인가. 빨리 찾으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번 다른 재능 혹은 내가 찾았던 재능이 아니란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막 이것저것 최선을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싫어. 나 그거 알아. 나 이거 조금 해봤는데 별로던데. 아니면 AI나 인터넷에서 물어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 라는 느낌보다는 한번 끝까지 탈탈 털어봐야지 후회 없이 그건 역시 아니었어. 나는 이게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조금 관심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전력 질주 한번 해봐야지 제 재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재능 다음에 노력이 소중하다고 그랬는데 왜 노력이 소중할까요? 맞아.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인생의 무슨 지침같이 얘기하면서도 당신이 성공을 하려면 노력뿐만 아니라 재능뿐만 아니라 노력도 중요하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 혹은 노력이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냥 뭐 평범하게 살면 노력이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얘기는 평범한 삶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성공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맞아요. 성공을 한다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은 허망한 꿈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막 내 재능이 무엇일까? 내 몸에 맞는 게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런 거겠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룰 수 있는 혹은 필요한 재능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게 내 재능인 거. 그래서 꾸준히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겠죠. 저는요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봐요. 음악 하시는 분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거의 이렇게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계속 활동하시잖아요. 막 작곡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특히 노래를 하시는 분들보다 연주, 작곡, 지휘 뭐 이러신 분들 보면 정말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라이브장을 한번 찾아봤는데 나이 굉장히 드신 분,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즐겁게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찾고 그 노력이 삶이고 즐거움이 노력이고 그 삶 자체가 재능과 노력과 즐거움이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프로 야구나 프로 골프 선수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프로 골프 선수한테도 한번 인터뷰 같은 거 한 걸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는 특기가 골프고요. 그럼 취미는 뭐세요? 전 취미도 골프입니다. 야, 그거 정말 좋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보면은 야, 답답하다 할 수 있겠지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노력하면 탈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내 몸에 안 맞는 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맨날 억지로 공부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무조건 공부해라, 열심히 해, 무조건 열심히 해라. 요새는 안 그러시나? 우리 때는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또 선량한 학생들은 그래 열심히 해야지,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재능을 찾으면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때서야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력을 하는 시간, 그 노력을 하는 내 뭐랄까요, 의지, 그리고 그 노력에 모두 포함되는 시간과 돈과 협조와 뭐 이런 것들이 소중한 거 아닌가. 그렇죠? 재능이라는 것은 재능과 노력을 인제서 조금 제가 이해할 것 같은 게 제 나름대로입니다. 재능은 뭔가 2차원적인 것 같아요. 박스에다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벽에 이렇게 걸어놓은 그림처럼 재능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꺼내 쓰지 않으면 계속 벽에 달려있는 것처럼. 근데 노력이란 것은 4차원적인 것 같아요.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시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노력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다 보니까 노력은 바로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추억도 있고 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웃음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것을 친구들이랑 그것을 내 가족들이랑 내 공간에서 어렸을 때, 중년 때, 늙어서도 계속하는 그런 게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노력했던 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싸한 게 애틋해지고 그립다고. 물론 나이 먹어서 내 재능이 없어지고 내 힘이 셌던 재능이 없어지면 그것도 아시겠지만 노력이란 것이 그래서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시간 안에 존재하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없어지잖아요. 추억처럼. 그래서 소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좀 아닌가요?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인생의 지침. 오늘 두 번째, 총 네 번째 룰입니다. 쓸데없는 허영이나 가식은 부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 이야, 참 어렵죠.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더라면 한 8, 90년대, 90년대 사람이라면 당연하지. 그런 거 뭐 문제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새는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허영이나 가식 그러면 둘 다 이 한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떻게 와닿나요? 어떤 뜻으로? 근데 제가 한번 사전 같은 거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허영, 가식 이런 게 실제 이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래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이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가 뭐가 있을까요? 실제라는 건 뭘까? 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월급을 만약에 300만 원 정도 탄다. 그러면 300만 원만 쓰는 모습이 저일까요? 아니면 300만 원 월급을 타서 한 900만 원짜리를 24개월로 사서 쓰는 제 모습은 실제가 아닐까요? 실제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쵸? 특히 뭐 요새 보면은 어르신네들이라든가 언론 같은 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빚을 져서라도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실제 모습일까? 그건 허영일까?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가식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가식적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허영은 조금 우리나라 말로서는 좀 경제적인 관념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 가식적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랑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식적이라는 말이 이 책에 쓰여 있는 허영이라는 말보단 가식적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본말로 여기 지금 미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미에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허영도 있고 가식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허영은 글쎄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식적이라는 말은 조금은 생각해볼 만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식적인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요. 솔직하지 못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솔직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막 그러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영과 가식이 같이 붙어 있는 얘기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솔직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의 반대가 아니라 그 가식이 그냥 단순히 가식이 아니라 허영이 섞인 가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아마 제 생각엔요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장님 오늘 저녁은 뭐로 먹을까요? 나는 집에서 항상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밖에서나마 조금 가끔씩 야채를 많이 먹어야겠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지금 얘기하는 허영과 가식이 붙어있는 이야기 아닐까. 그쵸? 그러면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다른 사장님이 집에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니까 우리 같이 저녁이지만 샐러드 먹으러 가죠. 정말 착한 친구죠. 그래서 샐러드를 먹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 다른 세상은 샐러드를 막 먹으면서 배고픈 그 졸음 배고픈 배를 쥐어잡고 집에 와서 컵라면이랑 또 만두랑 막 먹겠죠. 즉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생각해서 오늘 저녁 뭐 드시겠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때 그냥 너무 배고파, 뭐든지 다 먹을 것 같아, 먹었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될걸. 괜히 난 집에서 요새 고기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야채 좀 뭐 좋은 거 먹을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놓은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나름 저를 생각해 주다 보니까 좋아요, 오늘 좋은 샐러드 저녁으로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영과 가식이 섞인 말을 함으로써 그거는 내 모습이 진짜 솔직한 내 모습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한 사람은 뭔가 그 당시로서는 내가 요새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 모습은 본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나는 거죠. 집에 가서 컵라면 먹고 만두 먹고 살찌고 그죠? 그리고 외로워지고. 왜 외로워지냐고요? 그거 아마 그 다른 사장님을 생각해서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샐러드를 먹게 된 그 주위에 있는 팀원들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다른 사장님은 되게 까다로우신 분인가 봐. 그래. 저녁에도 아무거나 안 먹어. 저녁에도 그런 샐러드만 먹으시잖아. 되게 의식이 높으신 분인가 봐. 정말 착한 친구들이죠. 하지만 그런 허영과 가식으로 인해서 여기 등장하는 다른 세상님은 점점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겠죠. 왜? 야, 다른 세상님도 한번 부르지. 그러면 그분 까다로워. 그분 이런 거 먹을까? 야, 그분한테 이런 거 선물해도 될까? 그분 우리 놀러 오는데 여기도 불러도 될까? 야, 그 사람은 이런 옷은 안 입어. 야, 우리 이거 이번에 놀러 가야 되는데, 야, 그분 부르려면 이런 차 갖고는 안 돼.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착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이 부린 허영과 가식 때문에 다른 세상님은 점점 어떻게 돼요? 외로워집니다.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솔직해져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순간순간 허영과 가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배고플 때도 있고 좋은 옷 입었다가 나쁜 옷 입을 수도 있고 머리가 멋졌다가 또 비듬도 묻을 수도 있고 오늘은 화장빨이 좋았다가 내일은 눈 밑에 꺼멓게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그 허영과 가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요새 점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 혹은 뭐랄까 에티켓 혹은 여러 정보의 홍수 그런 것에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허영과 가식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혼자 베개 잡고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옛날에는 허영과 가식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우리 세대는 허영과 가식을 내 의지와 다르게 사회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버릇처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세상은 허영과 가식을 억지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나요?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조금 편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은 이렇게 또 마음에 새겨보는 인생의 지침 네 번째 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랑 저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끝나긴 좀 아쉬워서 한 5분, 10분 정도 문화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부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요새 작년에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가능하면 돈을 안 쓰고 여행도 안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름까지는 한번 버텨볼까 하고서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즐겁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여행을 계획하는 일이에요. 물론 종이에다 뭐 이거 적었다 저것도 적었다 계획도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그러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하는 시간이 그리고 그런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1월 1일부터 그래 올해는 한번 일본에 가는데 좀 더 싸고 사람도 좀 덜하고 좀 감성적인 소위 얘기하는 좀 변두를 가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고 싶은 곳이 이제 히로시마도 가고 싶고 코베도 가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조금 더 시골 쪽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노미치라는 곳을 제가 알게 됐어요. 유튜브도 보게 되고 인터넷도 보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이란 나라의 뭐랄까요 미니어처 버전이 오노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드리면 히로시마에서 동쪽으로 전철을 타고서 한 40분, 30분, 40분 정도 가면 있는 해안가입니다. 그 섬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오래된 도시라서 뭐 인구도 좀 많이 줄고 산업도 많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감성, 뭐 애니메이션 같은 감성, 왠지 그런 섬 감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 그 오노미치라는 곳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그 일본의 영화를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영화 중에 오노미치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오노미치 3부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80년대 초중반까지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83년, 85년만 치더라도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이랑 일본의 차가 조금 많이 지던 시기인데 그때 만들어진 일본 영화입니다. 특히 배경이 오노미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오노미치 그래가지고 찾아보시면 이미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산까지 거기 있는 산에서 뭐 케이블카를 타고 고양이 무슨 뭐 언덕을 지나가고 뭐 그러시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거기를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막 40대 혹은 중반의 나이에 계신 분들도. 왜냐하면 그 8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오노미치 3부작이 정말 대단한 영화더라고요. 소위 지금 나오는 만화 그리고 무슨 뭐 요새 한 30주년인가요? 러브레터 재개봉하고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런 영화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준 영화입니다. 전학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삼이신보라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정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히 그 중에서 사미신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페리가 그 조그만 섬을 왔다 갔다 하는 페리예요. 배.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도 그쪽을 여행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뭐 고양이 마을 가고 뭐 그 앞에 여행을 갈 때 오노미치 방문했다가 그걸 타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3월 30일로 지난달 3월 30일로 그 섬을 왔다 갔다 하는 페리가 그만 그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즉 136년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40년 전의 그 모습이 사미신보라는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오노미치가 등장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3월 30일 날 아마 그 일본이라든가 그 페리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가셔서 그걸 찍으시고 유튜브에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영화도 보시면 좋고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 가면 히로시마나 오노미치를 들렸을 때 더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거기 유명한 푸딩 좀 먹고 라면 좀 먹고 뭐 케이블카 한번 타고 오는 그런 감성이 아니라 진짜 구석구석 그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즐기면서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정보를 드리면, 그 감독은 오바야시 노부히코라는 분입니다. 1938년에 태어나셔서 이분이 그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에서 영화를 찍으신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오노미치에서 촬영한 오노미치 3부작이라는 영화가, 첫 번째가 전학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 유명한 그 기미노 나와 너의 이름이라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남과 여자가 이렇게 몸이 뒤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온 컨셉입니다. 전학생. 어디서 전학 온 학생을 말하는 거죠. 이게 1982년도 영화고요. 그 다음이 여러분들 만화로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원작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최초로 영화로 만든 사람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SF 옛날 영화인데, 보시면 영상을 이렇게 꾸미는 그런 것들이 좀 촌스럽긴 한데 재밌습니다. 그것도 1983년도에 나왔죠. 1년 뒤에.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영화가 바로 이 사비신보라는 영화입니다. 1985년도에. 그 영화를 보셔도 그 오노미치의 분위기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이 사비신보라는 영화가 소위 얘기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러브레타를 만든 그 감독도 그렇고 일본의 여러 청춘 러브 스토리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납시면 이 전학생, 시간을 달리는 소녀, 사비신보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구하면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요새 그런 거 잘 찾으시니까 한번 보시고, 오노미치에 관심이 있으시면 히로시마 가실 때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시면 80년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요새 보는 게 재미가 있지 않을까. 90년대, 2000년대는 그냥 촌스러운 영화였다면 여러분들 2025년도에 보는 80년대 영화가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한 4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그 주말에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제 경험 이야기
제 생각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보고, 끝나는 시간에 이런 뭐 먹는 이야기, 영화 이야기, 음악 이야기, 여러분들 다 뭐 아시는 얘기거나, 물론 이제 AI나 인터넷 찾으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거나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도 덥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5월달 휴일이 있습니다만은 4월은 또 우리에게 좋은 달이니까 열심히 밖에 좀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몸 잘 챙기시고요. 의외로 요새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푹 쉬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